CRP라고 하는데요. 이 생존사슬 5단계를 보면요. 심정지 확인과 신고가 1단계, 그 다음에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하고요. 신속한 제세동을 해주고요. 효과적인 전문 소생술, 그 다음 심정지 후 통합치료, 이런 것들이 생존사슬 5단계가 됩니다. 자, 심폐소생술 우리 CRP라고 하는데요. 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필요성, 그것도 굉장히 신속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추측하실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이라는 건데요. 0에서 4분 사이에 CRP를 실시를 하게 되면요. 뇌 손상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그런데 4에서 6분이 지난 후에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뇌 손상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6분에서 10분이 지나게 되면 뇌 손상이 굉장히 커지고요. 10분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심한 뇌 손상의 뇌사가 될 수 있습니다. 뇌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CRP의 성공,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CRP의 성공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시작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다가도요, 중단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환자가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을 땐 더 이상 CRP를 우리가 할 필요는 없겠죠. 또 응급의료원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환자를 인계하면 되고 그때는 CRP, 그 심폐소생술을 스탑해도 좋습니다. 또 훈련된 다른 처치자하고 교대가 가능할 때 우리 CRP 멈출 수 있고요. 또 너무나 이제 힘든 거죠. 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지쳐서 심폐소생술이 불가능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심폐소생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심폐소생술의 압박 위치를 봐야 되고요. 지금 이 내용들은 정말 중요해서 이걸 통해서 한 사람이 정말 뇌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실시 방법은요. 압박 위치를 우선 봐야 되겠습니다. 압박 위치는 그림 보이시죠? 위에 그림과 같이 가슴 중앙 한쪽 손에 두 손가락을 그 위에 올려놓고 다시 나머지 손을 올리게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압박 위치를 찾아서 손을 올려놓을 때 손꿈치만 올려놔야 되고요. 압박 위치에 닿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흉부 압박을 통해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데요. 왜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우우우 이런 거, 그치 심폐소생술이에요. 사진 보이시죠? 그죠? 자, 흉부를 5에서 6cm 길이로 30회 압박을 하게 됩니다. 수직으로 눌러야 되고요. 가슴에서 손을 떼지 않은 상태로 압박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왜 이렇게 충격을 줘서 심장이 멈췄을 때 충격을 줘서 심장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기계를 우리 자동 세제동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자동 제세동기는 과거에는 심정지가 초래되었을 때, 심장이 멈췄을 때 소생의 확률이 20%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심정지에 관한 흔한 원인인 심실세동은 자동 제세동기를 조기에 사용하면요. 소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제세동이 전문 생명소생술, 그래서 전문가들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기계들, 제세동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본 생명소생술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 그 자동 제세동기의 그 모습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그 기계들의 모습이 보이죠. 이 기계를 사용할 때는요. 첫 번째로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고 응급의료체계의 구조를 요청한 후에 응급 환자한테 심폐소생술 5회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심폐소생술 동안에는 자동 제세동기가 도착하면,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동안에 기기가 도착을 하면요. 심폐소생술을 중지를 하고 바로 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제반 환경을 좀 마련을 해두고요. 이 기기에 전원을 켜면 패드를 부착하십시오 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적절한 크기의 패드를
환자의 가슴에 부착하게 됩니다. 그 가슴의 위치는 우측 쇄골 하부와 좌측 유두 외측에 부착을 하게 되고요. 제세동기 연결 후에는 분석이 돼요. 지금 어떤 맥박으로 뛰고 있는지 분석이 진행되면 환자에게 접촉하지는 않습니다. 환자를 손을 대지는 않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심전도 분석 과정이 끝나면요.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 샷 버튼을 누르시오 라는 음성에 따라서 샷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으면요. 맥박을 확인하고 필요시에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순간적으로 주는 거고요. 주고 나서는 우리가 CRP를 하게 되는 거죠. 심폐소생술이 5회, 그러니까 5사이클이 끝나면요. 자동으로 2차 심박동 분석을 시작하고요. 맥박이 없으면 다시 2초간 2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과 제세동 과정을 2분마다 반복해서 번갈아 가며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물질이 목에 끼어 있을 때, 그러니까 뭔가 기도를 막았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기도폐쇄 원인으로 보면요. 이 기도 자체가 상처를 받았거나 손상되었거나 정말 이물질 같은 게 끼었거나 아니면 혀 때문에 기도폐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 기도폐쇄의 부분 기도폐쇄, 그다음 완전 기도폐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부분은 이제 부분적으로 호흡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호흡은 가능한데 기침을 한다거나 숨 쉴 때 이런 식으로 숨을 쉰다거나 또 이제 스스로 이물질을 뱉어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토를 한다거나 아니면 물을 많이, 그러니까 그 물에 빠져가지고 그 물을 많이 마셔서 물이 바깥으로 입 바깥으로 나온다고 한다거나 이럴 때는 옆에서 방해하지 않고 놔두고요. 고개를 돌려준다거나 당연히 이러한 응급처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호흡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기침이 약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완전 기도 폐쇄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들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히 기도가 폐쇄됐을 때는요, 당연히 말을 할 수 없고요. 호흡이 없고 기침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당연히 환자는 목을 이렇게 움켜쥐면서 반복으로 이제 괴롭다, 두 손으로 움켜쥐면서 그런 표정을 많이 짓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물질을 바로 기도에서 꺼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요, 복부 밀쳐 올리기, 하임리히법이라고 하고요. 가슴 밀치기, 그 다음에 이물질 제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포셉 방법이 있습니다. 복부 밀쳐 올리기는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를 뒤에서 안고 환자의 상복부, 즉 검상돌기와 배꼽 사이에 쥔손을 대고요.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싸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감싸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복부의 후상방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후상방향으로 강하게 밀쳐 올리는 방법입니다. 한 번으로 나오지 않으면 반복해서 시행을 하고요. 이런 방법은 마치 샴페인, 마개를 터트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복부가 좀 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배에 좀 복부 비만이거나 아니면 임산부처럼 아이가 뱃속에 있어서 이 배를 우리가 압박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들어 올리거나 밀거나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에는 가슴 밀쳐 올리기, 가슴 밀치기라는 처치 방법을 하게 되는데요. 임산부나 복부 비만인 사람에게는 하임리히법, 즉 복부 밀쳐 올리기라는 방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때에는 비슷한 자세에서 손을 환자의 상복부가 아닌 흉부, 유두선의 중앙에 두고요. 압박을 후상방향이 아닌 그냥 후방으로만 이렇게 해주는 거죠. 후방으로만 가슴 압박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물질의 배출을 유도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입을 벌렸을 때 보여요. 이물질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핀셋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잘 빼지 않으면
그리고 환자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움직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반사적으로 더 이물질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처치 방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목에 가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뭐 그 목젖 같은 곳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불을 통해서 구강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핀셋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제거를 한다거나 이물질을 한다면 환자가 놀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환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협심증과 심근경색 이런 경우는 우리가 빠르게 응급처치를 통해서 굉장히 그 위급한 상황에서 단순한 그 빠른 응급처치를 통해서 굉장히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조를 할 수 있거든요.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협심증 같은 경우는요, 그 원인으로 보면 동맥의 안쪽에 지방이 쌓이거나 혈전이 생겨서 심장 근육에 필요한 혈액 양이 공급이 못 되는 거죠. 산소도 공급이 못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심한 운동을 하거나 흥분해서 상대적으로 혈액이 부족해서 갑자기 생기는 거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요. 아프고요. 숨이 막히고 막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턱, 목, 왼쪽 어깨, 왼쪽 팔로 막 이게 막 뻗쳐 나가게 됩니다. 심장 쪽이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요, 환자의 기도를 유지시켜주고요, 호흡, 맥박을 확인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CRP, 심폐소생술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신체를 조이는 뭐 허리띠나 아니면 단추, 끈 이런 것들은 풀어주는 게 응급처치 방법 중에 하나고요. 주로 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휴식 시에는 잘 발생하지 않고 심한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발생할 수 있는 게 협심증입니다. 자, 급성 심근경색은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근이 썩게 되는 것이고요. 동물성 지방이 많은 식단,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을 때, 신체 활동이 많지 않을 때, 협심증은 과격한 운동, 갑작스러운 흥분, 이런 걸로 온다면, 심근경색은 식단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활동이 부족해서, 그래서 주로 우심실보다는 좌심실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슴 앞쪽이 격렬하게 발생하는 흉통이고요. 10분 이상 계속 지속이 됩니다.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고요. 안정을 취해도 계속 아프게 돼요. 어지럼증이나 무력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응급처치할 수 있는 방법은 환자의 기도를 유지해주고요. 호흡을 또 맥박을 확인하고요. 역시나 CRP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심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신체를 조이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풀어주는 거. 그러니까 좀 호흡이 편안해지도록 심장의 그 조임이 좀 덜해지도록 우리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근경색, 그것도 급성인 경우에는 운동과 무관하게 발생을 하고요. 따라서 운동과 무관하기 때문에 휴식으로도 당연히 뭐 그런 경감이 되고 이런 것들이 없게 되는 게 바로 심근경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독, 멸균, 그리고 소독, 멸균, 응급처치까지 14주차 수업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실제 만나서 했으면 조금 더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으니까 좋았을 텐데 아쉬운 점은 있고요. 한 학기 동안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 또 아쉬운 점 있으실 수 있지만 조금은 좀 긍정적인 사고로 이 또한 또 언젠가는 지나가지 않을까요? 그죠? 자, 미용안전 위생과 1학기 동안 함께 하면서 뭐 만나 뵀으면 더 좋았겠지만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저 역시도 이렇게 동영상을 하면서 또 얻은 바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예상 문제 안에서만 출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레포트 제출 기한 넘기지 않으셔서 학점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우리 학교에서 당연히 기말고사 때는 뵐 텐데 기말고사에 참석을 안 하게 되시면 제가 학점을 드리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꼭 참석 한 분도 빠짐없이 해주시고요. 한 학기 동안 즐거웠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말고사 날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